안녕하십니까. 오늘 센트럴 모텍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센트럴 모텍은 오늘 0.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거래량은 9만 주로서 전일 거래량보다 다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는데요. 주가는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이유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 고객사로는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BMW 같은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루시드 모터스에도 이제 전기차량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품 중에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 있겠는데, 이 부품이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 차종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BMW나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기존 이제 강철 컨트롤 암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게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차량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테슬라나 이런 이제 완성차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 자체가 어느 정도 이 회사의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의 볼스크류 부품도 기존에는 독일의 셰플러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의 다 이제 수입을 해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볼스크류 부품을 센트럴 모텍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수입품을 좀 대체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번에 감속기용 볼스크류 이 부분이 볼스크류죠. 이 부품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공급되는 그런 이제 호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 이 볼스크류를 또 장착하는 이런 차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그 아이오닉 5에도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기차 부품주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센트럴 모텍의 부품 수요나 이런 것들이 함께 증가되는 가운데 실적적인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은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한번 올라갈 때는 끼가 워낙에 있다 보니까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29,500원에서 한 28,5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저점도 좀 잡혀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가운데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제약주들,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센트럴 모텍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멈춰주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지켜줄 건 좀 지켜주면서 오늘 마감된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센트럴 모텍이 그래도 지켜줄 건 좀 지켜줘서 다행인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단기 하방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일단은 5일선 위로 주가가 좀 올라서야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은 했다고 쳐도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국면에서 잘 버텨내는지 이번 주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모텍이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해 버리게 되면요, 이런 이제 하락 추세가 돼 버리거든요.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면 저점도 낮아지면서 이런 하락 추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의 뭐 전기차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나 뭐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 볼스크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성장성이 크다라고 해도 기술적인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하방이 열리게 되면은 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8,500원, 29,500원을 디딤돌로 해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가격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3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3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후에는 4만원 끝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28,500원이나 이 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점도 낮춰야 되고요, 저점도 낮춰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대응과 이탈했을 때의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저점과 고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28,5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유의 관점으로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28,500원까지도 깨고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하방 변동성을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저 자리가 깨지면 다음 반등 나올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2만원대 막 한 중반 정도까지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아직은 어떤 이제 흐름으로 갈지는 계속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저점이 좀 낮아지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는 28,500원 정도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지켜내고 버텨낸다면 재차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등 흐름들을 보이면서 35,000원대 이어서는 4만원대까지 또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죠. 이번에도 결국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루시드 모터스와 애플 간의 합작설이 나오고 뭐 전략적인 협력설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센트럴 모텍이 또 반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루시드 모터스 이슈와 테슬라 이슈 속에서 주가가 강하게 좀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는 아직까지 뭐 연내에 또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가격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도 있고 이슈도 있지만 이 가격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깨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28,500원의 이탈만 없다면 여전히 보유의 관점에서 반등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5일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이번 주에 28,500원을 잘 지키면서 주가가 5일선 위로 안착한다면 한시름 좀 덜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28,500원을 좀 잘 지키면서 5일선 위로 안착하는지의 여부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이 종목은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 큰 포인트를 둘 게 없기 때문에요. 오늘도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의 뭔가 상승의 포인트를 좀 찾기는 어려운 모습이고, 결국에 기술적인 흐름에 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재료는 있지만 차트가 깨지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대응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가격의 지지 여부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 다시 좀 되돌림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